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6회 시리즈 중 제2편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행하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한 회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금융감독원 피해금 회복 업무의 본질적 한계, 두 번째 채권 소멸조차 개시공고와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세 번째 사기 이용 계좌 거래 내역 심사 후 피해금 비율 환산, 네 번째 금융감독에서 하는 피해금 환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회복 업무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피해금 회복 업무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업무는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 업무 처리 절차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환급 절차 중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진행이 즉시 중단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피해금 회복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금융회사는 피해자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개시 공고를 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지요. 지급정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계좌 명의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급정지한 잔액이 정당 거래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 소멸 절차에 참가한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비율을 환산해서 거래은행을 통해 환급해 줍니다.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전자금융 거래 제한과 채권 소멸 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권 소멸 절차 개시를 종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절차에 문제점은 없나요? 2020년 1월에 1억 9,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김모 씨의 구체적 사례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모 씨는 K씨가 개설하여 사기 조직에 제공한 농협계좌로 1억 1천만 원을 보냈고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른 조직원이 A상품권업체 국민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을, B상품권업체 국민은행 계좌에 각 6천만 원을 이체합니다. 김모 씨는 다음 날에는 A상품권업체 국민은행 계좌에 직접 8,500만 원을 입체하였죠. 범인은 A와 B상품권업체로부터 각의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받아서 다른 상품권 구매 대행자에게 다시 판매하고 중국 화폐로 환전해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먼저 K씨가 개설하여 사기 조직에게 제공한 농협계좌에는 2020년 1월 지급정지 당시에 잔액이 620만 원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1차로 A와 B 상품권 업체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남아있던 잔액이어서 620만 원 모두 부당거래로 인정되어 피해자 3명에게 배분되었죠. 1월 지급정지 당시 의 농협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A 상품권 업체 국민은행 계좌에는 9,160만 원이, B 상품권 업체 국민은행 계좌에는 1억 4,5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AB 상품권 업체는 자기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냈겠지요. 금융감독원은 A 상품권 업체의 지급정지 잔액 9,160만 원 중에서 287만 원만 부당거래로 인정해서 피해자 3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B상품권 업체의 지급정지 잔액 1억 4,555만 원은
전부 정당 거래로 인정해서 단 1원도 피해자에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는 피해금 1억 9,500만 원에서 420만 원을 회복받았어요. 농협계좌 620만 원 중에서 207만 원을 환급받았고 A 상품권 업체로부터는 첫날 의 농협계좌에서 이체한 국민은행 5천만 원 중에서 136만 원, 다음날 김모 씨가 직접 이체한 8,500만 원 중에서 80만 원만 환급받았습니다. 첫날 A 상품권 업체가 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받은 국민은행 계좌 5천만 원과 B 상품권 업체가 첫날 똑같은 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받은 국민은행 계좌 6천만 원은 자금 흐름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A 상품권 업체 계좌로 이체된 돈의 일부를 부당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상품권 업체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정당거래로 인정하였던 것이죠. 위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이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정당거래와 부당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의견을 구함이 없이 계좌 명의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으로 정상거래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기 이용 계좌 채권 소멸 절차에 피해자가 몇 명 참가했고, 네 번째, 참가한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으며, 다섯 번째, 김모 씨에게 환급된 금액 산정 내역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금감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심사 절차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김모 씨는 피해금 회복 산정의 투명함과 공정함을 밝혀달라고 탄원서를 3번이나 제출하였고 전화로도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근거 자료에 입각하여 심사회를 열었고, 심사 전에 피해자에게 확인하거나 심사 결과를 통보할 관련 법령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첫째, 피해자에게 정당거래 인정 기준과 각 피해자 배분 금액 산정 내역 등을 통보하여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들이 원하면 서로 전화번호 정보라도 알려주어 공동 대응할 기회를 줄 수 없는지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면 금융감독원에 공동 의견을 낼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면 개인적으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금 회복이 아주 적은데 왜 그런지요? 예. 첫 번째는 체포되는 범인이 수거책, 송금책 등 단순 방조범으로 대부분 재산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외국 거주 조직 총책을 체포하고 포송하고 범죄 재산을 몰수하면 피해금 회복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 관련 부처의 의지나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강제법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이 적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지급정지 시점 사기 이용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회복시켜 주어가지고 회복이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20일 법을 개정하여 계좌 명의인에게 정상거래로 금전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범죄 조직은 개정된 법 내용을 근거로 상품권 업체 등에서 돈을 세탁하고 환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명의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은 그만큼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고 싶어요. 피해금 회복 제6-3편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6-3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대해 국가가 몰수 추징하여 환부하도록 규정한 부패재산 몰수법을 통한 회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